음력 2월이자 양력 3월에는 영동할머니가 내려오시는데요. 예로부터 영동할머니가 내려오시는 달에는 우리 조상님들 역시 행동에 매우 주의하였습니다. 선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올 한 해의 선물을 내려주시고 반대로 나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주신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3월 중순부터는 겨울의 기운도 서서히 물러나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기운과 함께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야만 남은 한 해의 운이 트이고 특히 재물운이 술술 풀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한다면 예상치 못한 불운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실 옛날 부잣집들은 이 시기에 특별히 더 철저하게 금기사항을 지켰다고 하지요. 이것은 운의 흐름을 좋게 만들고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였지요. 재물운이 한순간에 끊기는 걸 막기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었고 이를 어기면 가세가 기울거나 돈이 새어나가는 것으로 여겼는데요. 그렇다면 3월 15일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약 2주 동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무심코 하고 있던 행동이 내 운을 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은 3월이 끝나기 전까지 약 2주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부터 꼭 해야 하는 행동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앞날의 풍요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영동할머니는 3월에 내려오셔서 약 20일간 머문 뒤에 떠나가시는데요. 이 시기를 보면 3월 15일부터 말일까지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나 생명력을 보호하고 계속해서 연장되도록 만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3월 말까지 약 2주간은 나무를 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나무의 생명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흐르는 때인데요. 봄이 되면 나무들은 땅 속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려 새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나무를 자르면 그 흐름이 끊겨버리고 결국 나무의 생명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예로부터 이런 이유로 봄에 나무를 자르면 수명이 단축된다거나 집안에 불운이 따른다는 말이 전해졌지요. 특히 과수나무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지를 자르면 그의 과일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인데요. 옛날에는 과일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과일이 잘 열려야 장터에서 팔아 돈을 벌 수 있었고 집안 경제도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건 곧 금전운을 끊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좋은 과일 하나 사려면 꽤 비싼 돈을 줘야 할 만큼 귀한 음식이지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다는 건 단순히 재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순환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봄철에 과수나무를 자르면 운이 끊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곧 복을 부르는 길이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옛날부터 영동할머니가 내려오시고 떠나가시기 전까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3월에는 절대 부뚜막을 발로 차거나 두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부뚜막은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라 집안의 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뚜막을 함부로 대하면 재물이 새어나간다고 하였지요. 특히 부뚜막을 발로 차거나 두드리는 행동은 복을 쫓아내는 일이라며 금기시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이것이 주방이 될 텐데요. 옛날부터 주방과 같은 부엌에서 소홀히 하거나 불경한 행동을 하면 영동할머니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이것은 결국 집안의 재물복으로 이어져
우리 가정의 복도 줄어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부엌에서는 항상 조심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부엌은 불과 물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물은 서로 상반되는 요소이므로 부주의하면 쉽게 충돌이 생길 수 있지요. 실제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음식 준비도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옛 풍습을 보면 단순한 미신이라기보다는 우리 조상님들의 생활 속 지혜가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방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곳에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습관은 곧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봄이 되었기에 많은 분들이 집안 정리를 시작하실 텐데요. 집안 정리를 할 때에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집안의 물건을 버릴 때에도 금전운과 우리 가정의 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리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봄이 오면서 옷을 정리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옷을 정리하다 보면 더 이상 입지 않거나 오래된 옷들이 많이 나오지요. 이런 옷도 있었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옷은 바로 버리지 말고 일정 기간 묵혀두세요. 왜냐하면 묵은 운이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발도 버릴 때는 끈을 풀어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의 끈이 얽히지 않게 풀어주는 것이 금전운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지요. 무엇보다 속옷은 잘라서 검은 봉지에 싸서 버려주세요. 속옷은 나의 기운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물건 중 하나여서 깔끔하게 잘라서 안 보이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방과 지갑을 버릴 때도 속을 비워서 버려야 합니다. 가방이나 지갑은 금전운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현금이나 동전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가방 속에 무언가 채워져 있어야 금전운이 잘 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때는 반드시 속을 비워야 하지요. 가득 채운 채로 버리면 금전운까지 함께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죽은 식물은 반드시 화분과 분리해서 버려주세요. 생명력이 다한 식물은 그 자체로 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다면 반드시 정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식물을 버릴 때는 화분과 식물을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 기본이지요. 이렇게 하면 집안의 기운도 정리되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거울이나 유리 같은 뾰족한 물건은 반드시 싸서 버리세요. 날카로운 물건들은 금전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거울이나 유리, 그리고 뾰족한 물건들이 망가지면 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은 그냥 버리면 타인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싸서 안전하게 버려야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좋은 운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들은 남을 생각하면서도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을 맞이한 만큼 오래된 가구도 이제 서서히 정리할 시점일 텐데요. 가구는 이번 3월 말쯤에 버리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영동달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가구를 버릴 때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는 것이 좋아요. 그동안 나와 함께한 가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것을 만들어준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좋지요. 이런 마음을 담으면 더 좋은 운의 흐름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정리와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운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내 집안의 물건을 버리게 된다면 이 점들을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의 금전운과 재물운을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갑작스런 이사 역시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봄 이사철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이사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이전부터 이미 계획된 이사는 괜찮지만 막연하게 갑자기 결정된 이사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이 시기에 바람과 비를 다스리는 영동할머니가 내려온다고 하셨는데요. 영동할머니는 이 시기에 하늘에서 내려와 풍요를 내리는 신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기에는 괜히 이사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영등할머니가 내려오셨을 때 한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사를 하면 마치 영등할머니의 복을 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괜히 불안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어지다 보니 옛날 사람들은 3월 말은 되어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옛날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장사를 잘해서 점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사 날짜를 잡은 것이 영등할머니가 내려오는 시기였던 것이지요. 그는 이런 전통을 잘 알면서도 설마 이사했다고 안 좋은 일이 생기겠어? 하면서 무시하고 가장 빠른 날짜에 급히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 집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하던 손님들과 문제가 생기고 장사도 점점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야 우리 조상님들이 괜히 이런 이야기를 남긴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후회하셨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갑작스런 이사는 많은 변수를 일으킬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이사 날짜가 임박했을 때 물품을 정리하거나 이사할 집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이전 집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면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구분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곤해집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쌓여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지요. 물론 이미 계획된 이사는 당연히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이사라면 미리 준비할 시간을 갖고 이사할 집도 확인했을 테고 짐을 정리하였겠지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안 좋은 일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봄의 시기처럼 특히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기에 괜히 찜찜한 일을 만드는 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이런 이유로 영동할머니가 내려오는 시기에는 이사를 피하려 하였고 다시 올라가시는 시기인 3월 말쯤부터 준비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올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음력 2월이자 양력 3월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력이 피어나는 시기이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집에 아무나 들여보내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 영동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로 사람을 함부로 들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히 집안에 들어오는 물건이나 가구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올해는 을사년으로 사람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 해라고 하지요.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적인 사건들을 봤을 때도 알 수 있는데요. 을사년에는 여러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곤 하였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다른 해보다 사람을 좀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3월 말까지는 영동달이라고 불리우는 달인데요. 이때 집에 아무나 사람을 들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옛날 조상님들 역시 이 시기에는 잘 모르는 사람을 절대 집에 들이지 않았고 서로가 예의를 지키자는 의미로 다른 집에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새 생명을 뜻하는 아기를 보여주는 일은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하여
절대적으로 가족이 아니라면 집에 들이지 않았는데요. 아기를 타인에게 보여주게 되면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불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영동달에는 집에 사람뿐만 아니라 집안에 정체 모를 물건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조심이 필요합니다. 생명력이 강해지고 시작해야 할 시기에 부정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는 성형수술을 포함한 내 몸의 큰 변화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동달에는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날 일도 잠시 미뤄두고 다른 시기로 잡는 것이지요. 이렇게 남은 2주 동안을 잘 보내셔서 3월달이 잘 지나가면 한 해를 훨씬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사소하게 못 지키는 것 중 하나인데요. 이제는 새로운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은 자연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시기이지요. 땅 속에서 새싹이 자라나고 모든 생명이 다시 활기를 띠는 이 시기인 만큼 우리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에서의 말입니다. 사람 간의 다툼이나 가족과의 말싸움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동달은 새싹과 생명이 자라는 것을 준비하고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옛 조상님들은 이 시기에 집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불화가 커지고 불운이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전통적인 믿음은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나오는 교훈이지요.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경우를 듣거나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오랜만에 만난 형제끼리 갑자기 사소한 일로 다투고 일이 점점 커져서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 문제에서 다툼이 시작된다면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 부모님까지 속상해 하시고 가족 전체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심지어 그 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형제들 간의 관계는 서먹해지고 그 후로는 다시 만날 기회도 적어지게 됩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오래 남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 간의 작은 의견 충돌이라도 감정이 상하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기 때문에 영동달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영동달에는 영동할머니가 내려오셔서 화목한 집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시지요. 그래서 만약 집안에서 불화가 일어나면 그 집 역시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이들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화목하면 그 집안은 좋은 기운을 얻고 나쁜 운을 막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시기엔 특히 말을 아끼고 작은 일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말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커지면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영동달에는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불화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봄이 오는 이 시기에는 사람 간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봄처럼 새롭고 상쾌한 기운이 집안에 깃들도록 가족 간의 다툼은 피하고 함께 화합하는 길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 약 2주 동안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풍요로운 한 해를 지내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